반갑습니다. 공부 잘 돼요? 복습 잘하고. 자, 오늘은 109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자, 우리는 계획,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관리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토를 집행,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6개를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1번이 뭐더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뭐죠? 용도구역, 계도시수. 몇 번도 용도구역이죠? 6번도 용도구역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계획. 자, 3번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고, 자, 4번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하는 내용이지요. 자, 3번, 4번은 사업을 하는 내용이다. 자, 이 사업의 이름이 뭐더라?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계획사업이 몇 개? 3개. 자, 오늘은 요 3번, 4번, 4번 이제 좀 이따가 하고, 우리가 1번, 2번을 하신 다음에 요 5번을 하시는 거예요. 5번. 자, 5번 내용이 뭐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적고 뭐라고 읽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읽지. 응? 지구를 단위로 뭘 만들려고? 계획을 만들려고 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관리 계획 절차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뭐 한다? 변경하기도 한다. 자, 계획 만들려고 구역 정했지.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겠지. 그 계획의 이름이 뭐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자, 그럼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에 지구가 뭔지를 한번 들어봤지요. 지구가 뭐예요? 특별히 개발하고자 하는 마을,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하나의 마을, 이걸 우리는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단위로 수립하는 요 계획은 시장 군수한테도 결정권을 줬지. 요 결정권자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이 계획의 이름이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은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을 단위로 대구라는 하나의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대구시를 놓고 용도지역을 나누고 부족하면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대구시 전체를 놓고 이렇게 용도지역을 깔아. 그러면 이 용도지역이라는 놈은 일반 토지요, 특수한 토지요? 용도지역이 특별한 토지예요, 일반 토지예요? 용도지역이 없는 땅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용도지역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모든 토지는 다 용도지역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용도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행위를 제한하죠. 자, 그래 장판지를 용도지역이라고 보고, 장판지에 구멍이 났지.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구멍이 났다 이 말이에요. 요 구멍을 메꾸는 걸 우리는 뭐라 생각하자? 용도지구, 용도지구. 그러면 용도지구란 놈은 용도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장판지 기령을 위해서 지금 메꾸는 거잖아. 커피에 설탕 넣는 거지요. 커피 맛 내려고 설탕 넣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행위 제한은 어디에 행위를 제한받는다? 둘 다 받는다니까. 커피에 설탕 타면 두 개 다 마시는 거고, 장판지 구멍 메꾸면 둘 다 보이잖아. 둘 다 행위를 다 제한받는 거야. 지역의 제한도 받고 지구의 제한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판지 위에다가 뭐를 덮었어요? 장롱을 덮었지. 장롱. 자, 이 장롱이 뭡니까? 용도구역이다. 자, 용도구역을 덮어버리면 지역지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지정되면 행위는 어디를 제한받아? 구역의 제한을 받는 거지. 장롱 놓은 자리는 그냥 장판지 의미가 없어. 그냥 장롱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요 장롱이란 용도구역이란 놈은 용도지역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특수한 목적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지. 장판지를 위해서 지금 놓는 거 아니잖아. 그런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장판지를 덮어버리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깔아 이번에는 매트리스 간다고 그랬지. 매트리스. 응? 푹신푹신한 매트리스. 자, 이 매트리스를 깔아버리면 용도 지역 지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제가 지금 지역 지구가 안 보여라는 말의 의미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지역 지구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매트를 깔아버렸으니까 여기는 매트 역할을 하는데, 자, 얘와 장롱과의 차이점은 뭐다? 이놈은 밑에 용도 지역의 기능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얘를 까는 것이고, 얘는 용도 지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만의 목적으로 까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매트를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동네는 반드시 뭐가 수립돼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그러면 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놈은 밑에 용도 지역의 무시해서 계획을 만들까? 용도 지역을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까? 고려해서. 그게 구역하고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이 동네에 수립된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거든. 계획대로 이용한다는 말은 밑에 용도 지역에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밑에 용도 지역이 중심상업 지역이야. 중심상업. 그럼 중심상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버리면 중심상업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걸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 계획에서 정한 놈을 해야 된다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용도 지역 지구의 의미는 없어지지만 대신 계획을 만들 때 그 용도 지역 지구를 잘 살리려고 계획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만들 때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이해해야 돼. 지금은 우리는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나중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특별히 어떤 개발이나 이런 목적을 가진 하나의 마을을 대상으로, 아시겠죠? 그 밑에 용도 지역 가지고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용도 지역을 무시하고 계획을 짜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요 지구, 이 마을에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뭐다? 토지 이용의 합리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용도 지역도 결국은 목적이 뭐였어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또 수립한 거잖아. 장판지도 애들이 거기에 뒹굴고 놀게끔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거잖아.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매트를 또 깔았잖아.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를 보세요. 110페이지를 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나와 있죠. 거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밑줄 긋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거기까지 밑줄 긋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일부. 자, 도시군 계획이 몇 개예요? 도시군 계획이 몇 개야? 두 개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 두 개를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군이지. 특광시군. 그러면 특광시군에 전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특광시군의 일부, 대구시의 일부의 마을을 특별히 개발한다, 관리한다 이런 목적이 필요하면 그 지구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일부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용을 뭐 하겠다고? 합리화 밑줄, 합리화. 토지용을 합리화하는 게 목적이다. 기능 동그라미, 기능을 뭐 한다? 증진. 미관 동그라미, 미관을 뭐 한다?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죠. 환경 동그라미.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도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뭐?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기미환. 기미환이 뭐요? 기미 없애려고 먹는 약이 기미환이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 이거는 소극적인 제도다.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잖아. 기능을 뭐해? 증진.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 아시겠죠? 기미환. 기미환 외워봐야 시험에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잘 외운다. 벌써 외웠다. 기미환.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자,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관리 계획이죠. 단지 범위만 도시군의 일부이지. 범위는 도시군의 일부이지만 절차는 전부 무슨 절차예요?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되지. 결정권자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지구 단위 수립 그거는 참고만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동그라미. 이번 진도에 기준하면 전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3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둘 다 무슨 절차? 둘 다 무슨 절차? 관리계획이지. 그러니까 누가?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괄호 묶으세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얘들이 누구예요?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이제 우리 기초과정에서 반드시 잡고 가야 될 학습의 목표가 뭐냐?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요 동네는 뭐를 수립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지. 계획 만들려고 구역을 지정했어.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겠지. 3년 안에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해해 볼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토지를 이용할 때 뭐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요 계획대로 이용을 해야지. 그런데 계획이 바로 나옵니까? 3년 내에 나오면 됩니까? 3년 내에 나오면 돼. 물론 급하면은 계획이 같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3년 내 안에만 만들면 되거든. 그러면 구역만 지정되고 계획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구역은 있는데 계획이 없어. 그러면 우리 동네가 중심상업지역이야. 장판지가. 그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덮었어. 얘는 용도지역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아까 안 보인다 했잖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어떤 상태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 신청이 들어가겠죠? 그럼 나는 허가 신청할 때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할까요? 계획이 없는 상태니까 밑에 중심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건물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런 얘기지.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안 나지. 계획대로 해야 될 땅인데 지금 허가를 다 해줘 버리면 나중에 계획 만들면 뭐 할 거요? 그죠? 그래서 뭐라 한다고?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허가를 안 해줘. 그걸 나중에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계획이 나올 때까지 허가를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구역만 나오고 계획이 계속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나는 계속 재산권이 침해가 받지. 그래서 우리 공법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개발 계획이 나중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계획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년에 나와야 돼요? 3년. 3년에 안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실효돼 버리는 거야. 자, 어쨌든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쫀이죠. 우리 학습의 목표는 뭐다? 대상과 절차죠. 근데 이미 뭐는 알아? 절차는 알죠?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 네, 우리가 절차. 그럼 우리는 뭐만 하시면 돼? 요거만 하시면 되지.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 지역하고요.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은 조금 지정 요건이 달라요. 자, 비도시 지역이 어디예요? 관농자죠? 응. 도시 지역은 뭐가 도시 지역이야? 주상 공록이죠? 자, 시골 지역은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잘 안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때나 아파트 한 동을 떨렁 지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아파트만 한 동 덜렁지면 살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야 돼. 있다. 왜 못 살지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저께 TV에 보니까 이게 식당 갈 때마다 나는 자연인이다 TV 틀어놨대.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도 사는데 왜 거기 아파트에 못 사는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기반 시설이 없어 여기는. 아파트가 한 동 있으면 거기 애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 있는지 없는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애가 한 명밖에 없어. 이 아파트는 전부 50대 60대가 살아. 근데 20대 부부가 신혼부부가 한 명 살아. 한 부부가. 애가 한 명 있어. 이 학교 가야 돼 안 가야 돼? 한 명인데 뭐 대충 그냥 대충 그냥 키우면 안 되나? 응? 서당 보내고 그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얘는 주거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개발할 때는 반드시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 근데 시골은 없어. 그래서 시골을 개발할 때는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지정이 가능해요. 아무 때나 지정하면 안 돼. 근데 도시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동네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세요. 개발을 한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다 대상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도시지역에 기반시설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원칙일까요?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일까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원칙이죠. 할 수 있다. 만약에 도시지역에 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가 원칙이라면 도시지역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구단위계획이 뭔데? 일반 개발계획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고 상세하고 구체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건물을 다 지어 놨을 때 모양을 사진으로 찍은 거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지구단위계획이야. 그럼 이렇게까지 결과까지 자세하게 만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은 실패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개발이 지구단위계획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난개발이 우려가 되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예외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 도시지역에서 개발되는 거 주상공원 전부 개발하는 동네 맞죠? 그럼 주상공원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녹지지역은 개발이다 보전이다. 보전이지. 자, 우리는 오늘은 도시지역 중에 개발 안 되는 땅 몇 개만 한번 확인하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에요. 맞죠? 그러면 개발이 안 되고 가만히 있는 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이유는 없는 거지. 그런데 이 녹지를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이렇게 뭐를 하면 바꿔버린다는 변경한다는 얘기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하겠다는 뜻이지.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야.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된다. 이러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지역에 개발 안 되는 땅 용도구역이 있었죠. 용도구역의 종류를 한번 읊어볼까? 무슨 도시? 용도구역은 무슨 도시야? 개도시지. 개도시 수입이잖아. 얘는 완전히 일반 개도시하고는 개념 자체가 달라. 개도시가 지정되면 나는 망한 건데 얘는 반대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은 별도로 치고 다 도시지역에 지정하는데 얘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도시지역에 지정하면서 개발이 안 되는 용도구역은 개도시야. 앞으로 개도시를 기억해야 돼. 자, 개도시가 있어요. 개도시. 개발이 안 되는 땅이야. 그 다음에 개발 안 되는 땅에 또 도시지역에 또 뭐가 있어? 공원 부지죠. 근린 공원 이런 거 있잖아. 공원. 이런 것들은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대상이 될 일은 없는데 얘네들이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은 또 개발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개발 안 되는 땅을 찾아봤어요. 용도지역 중에 무슨 지역? 녹지. 그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 개도시. 그 다음에 공원. 아시겠죠? 그거만 이번 주에서 기억하고 3월달 오실 때는 그걸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의적 지정 있죠? 임의적 지정 그 위에다가 적으세요. 도시지역이라고.
임의적 지정, 의무적 지정은 무슨 지역액이다? 도시지역액이야. 시골에는 전부 지정할 수 있다지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 임의적 지정에 보면 괄호를 묶어 봅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얘들이 누구라고요? 결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가 밑에 박스죠. 그럼 밑에 박스는 개발하는 마을이죠. 하나의 지구잖아요. 그 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밑줄. 전부 또는 일부. 자, 왜 전부 일부의 밑줄 긋어? 아까 1번의 왼쪽 페이지 1번의 의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일부만 됐죠. 대구시는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개발하는 그 마을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 거지. 그래 밑에 박스의 대상 지역은 전부 일부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우리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 지정할 수 있다야. 요즘 우리는 8번 하나 보시는 거예요. 8번. 우리 교재도 새파랗게 돼 있네. 개도시공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도시공원. 얘들은 개발이 안 되죠. 근데 밑줄 뭐가 되면 해제가 된다. 해제되는 구역 밑줄. 해제. 해제가 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녹지지역 동그라미 치세요. 녹지지역은 개발이 안 되죠. 근데 얘들이 뭘로 밑줄 주거사고 공급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러면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 요 정도 기억합시다. 요 정도. 그 박스. 나머지 박스는 3월 과정에 가면 한 방에 외울 겁니다. 이 8번 하나 잡고 가시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필수적 지정돼 있죠. 요것도 도시적 얘기인 거 아시겠죠? 뭐요? 아, 맞죠? 도시적 얘기인 거 아시겠죠? 아까 앞에 임의적 지정 나왔고 의무적 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무적 지정 대상은 이번 진도에서 공부는 하지는 않겠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제목만 밑줄 긋고 갑시다. 제목만 밑줄 긋고 간다. 그 다음에 3번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돼 있죠. 이번에는 이제 비도시지역을 보는 거예요. 비도시지역을 보자. 자,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경우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도시 외 지역엔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안에 1번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의 밑줄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가로로 묶어볼까. 어로서 다음에 정하는 요건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도시지역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지정하면 안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 그게 다음에 요건인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시골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고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저 밑에 양가로 2번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괄호 묶어보세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로서 역시 뭐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이 뭐예요? 용도지구를 뭐 해버렸어? 폐지했지요.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자, 용도지구는 행위제한하지요. 건축제한하잖아. 이 용도지구 건축제한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를 해버리겠다? 대체해버리겠다. 자, 그 용도지구 폐지 밑줄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그걸 괄호로 묶어주세요. 자, 요거부터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도지구를 없애버리고 거기 사는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지요. 자, 용도지구는 2개, 3개가 중복이 될 수 있다 없다? 용도지구는 2개, 3개가 중복이 돼 안 돼? 중복이? 이거 대답 못하면 좀 상태가 심각한데. 용도지역끼리는 중복이 돼 안 돼? 안 되지. 지구끼리는 돼 안 돼? 된다니까.
자기들끼리 중복이 안 되는 건 지역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용도지구가 막 지정되었을 거 아니에요. 2개, 3개 막 지정된 거야. 그럼 얘들이 다 건축 제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건축 제한이 서로 내용이 상충될 수 있죠. 중복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거야. 이 행위 제한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용도지구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행위 제한 있죠. 요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냥 대체해버린다고.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수립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용도지구를 뭐 해버리고 폐지해버리고 거기서 하는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한다고?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런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시골에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 3번 내용은 요 용도지구에서 하는 행위 제한만 계획으로 만들면 되지? 끝나. 그런데 1번, 2번은 뭐 하려고 지정한 거예요 지금? 개발하려고 지정했다니까. 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에 맞아야 돼? 요건에 맞아야 된다니까. 응? 그런데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안 물어봐. 아시겠죠? 그렇게 안 물어봐. 안 물어봤어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시험에 또 물어봅니다. 희한하죠? 우리 시험은 이건 잘 안 물어봐 그러면 그 해의 시험에 나와. 그래도 안 물어본 걸 알려고 지금 노력하면은 안 되겠지. 물어보는 내용을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대통령은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한 개만 얘기하고 갈게요. 들으면 이해가 가야 되는데 자 시골을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획 짜가지고 개발하는 목적이 뭐야? 난개발 막자는 거잖아. 지구 단위 계획도 그 목적이거든. 그러면 시골을 이렇게 개발하려면 면적이 커야지 난개발이 안 일어날까요? 면적이 작아야지 난개발이 안 일어날까요? 작게 개발해야 난개발이 안 일어나? 크게 개발해야 난개발이 안 일어나? 아,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쉽게 말해서 저 시골을 큰 신도시를 개발해야 난개발이 안 일어나? 쫌막쫌막하게 자연인들이 가서 자꾸 집을 지어야 난개발이 안 일어나? 신도시를 개발하면 난개발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계획도시잖아.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난개발이 안 일어나는 거야. 난개발이라는 거는 그 개발에 따르는 기반시설, 환경, 경관 이런 것들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 자, 아파트 한 동을 떨렁 지었어. 아파트 한 동 떨렁 지고 애 몇 명 쫓아다니는데 초등학교 지을 수 있어 없어? 그죠? 주변 환경이나 경관 이런 걸 해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개발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크다는 거야. 개발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커야지만이 난개발이 안 일어나지. 쪼막쪼막하게 자꾸 개발행위 하면은 난개발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아파트 한 동 보고 병원이 들어옵니까? 마트가 들어옵니까? 못 산다니까. 그게 난개발이야. 그러면 시골을 지구 단위 계획구 지정하려면 일단 면적이 뭐여야 돼? 커야 돼. 그런데 시골에 이렇게 큰 개발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시골이 안 되는 거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면적이 크다면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난개발 막으려면 무슨 문제가 없어야 돼? 기환경에 문제가 없어야 돼. 기환경. 그 개발하는 땅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이게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시골을 앞으로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한다면 기준은 이거야. 면적은 커야 되고 기환경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요게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이라니까. 그러면 이 기환경은 늘 우리가 국회법에서 듣는 얘기인데 얘는 우리 시험에 나와도 틀리게 못 낸다니까. 그럼 결국은 만약에 대통령령을 묻는다면 요 면적 기준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앞으로 그거 하나 챙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뭘 기억하느냐? 아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획관리지역 있죠? 1번. 앞으로 돌아가서 1번에 계획관리지역 밑줄 걷잖아. 가로 묶었죠. 그 계획관리지역은 100%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됩니까? 50% 이상만 되면 됩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고 갑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가실게요. 자, 이 법이 처음 이거의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계획관리가 100%이어야 됐는데 지금은 50%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채우면 돼? 아까 면적이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면적이 커야 되는데 그 면적의 절반 이상만 계획관리지역이면 되고 나머지는 다른 관리로 채우면 돼.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죠.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무슨 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자, 됐고요. 됐습니다. 자, 우리 책에 뭐 다음 페이지 있는데 그 지금 보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것으로 마무리. 도시지역은 개발 안 되는 땅 몇 개 기억하자. 녹지하고 개도시공원. 아시겠죠? 시골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알고 3월달에 와야 돼. 그래야 나머지는 이제 내용을 채우지. 이번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갑시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첫 번째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내용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제 뭐 11월 달에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대구고 여기를 중심상업지역이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가정을 하면 중심상업지역은 행위제한을 몇 개를 합니까? 용도지역은 행위제한 몇 개? 3개 하잖아. 또 누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또 안 하고 있네 또. 5월달부터 해봐야 되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용도지역이 지정됐잖아. 행위제한이 3개를 한다고 첫 번째 무슨 제한을 해? 건축 제한하고 두 번째 뭐를 제한해? 건폐율. 세 번째 나중에 3월달 가면 죽어랍니다. 3월달 가면 갑자기 양이 팍 늘어나. 양이 팍 늘어나. 그러니까 기초과정을 요걸 안 잡아놓은 상태에서 3월달 과정 들으면 그냥 펑 터져버려. 비닐봉지에 물건 막 다 뾰족뾰족한 물건 남아가지고 밟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짜증나 안 나? 짜증나지. 그래서 공법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이 봉다리를 야무지게 만들어내야 돼. 나중에 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야. 자,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그럼 이거 중에 한 개 선택해서 지을 거 아니요? 선택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 땅이 있으면 여기에 선택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 용도지역은 일반 토지라면 일반 토지 용도지역은 내가 뭘 하지 선택권이 있어 없어? 선택권이 있어 없어? 중심상업지역에 내가 땅이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뭘 할 건지 고민을 해요 안 해요? 고민을 한다는 건 선택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뭐 하지 고민을 한다는 건 선택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으니까 고민하지. 선택권이 없으면 뭔 고민을 해? 저거 해 엄마가 저거 사 그러면은 선택권이 없잖아. 뭘 고민을 해? 근데 가니까 백화점 가니까 물건이 많아.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뭘 사지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러다면서 나는 선택장애야 이러면서 아니 뭔가 고를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용도지역이란 건 내가 뭘 할 건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수많은 것 중에 고르는 거야. 그런데 이 동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잖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이 동네는 계획을 수립해버린다니까. 필지마다 여기가 내 땅이야. 여기에 어떻게 건물 지으라고 다 정해놨어. 이미 계획으로. 용도도 정해놨고 용도도 정해놨고 건폐율 용적률을 다 정해놨다고. 건폐율 용적률 다 정해놨다고. 뭘로? 계획으로. 그래서 용도지역에 하는 행위제한을 계획으로 정해준다고. 정해주면서 아까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정한다며. 높이까지 정해줘. 높이까지. 지구단위 계획은. 정해주면서 이런 내용들을 나에게 선택권을 뺏어버리잖아. 기분은 안 좋지만 반대로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그 인센티브를 준다. 다시 말해서 계획 만들면서 뭐를 시켜줘? 행위제한을 완화를 시켜준다니까. 응? 이 용도지역에서 못 짓는 건물을 계획 짜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뭐 말인지 아시죠? 요런 높이 제한, 요 높이 제한은 건축법에 나오는 높이 제한을 말하는 거야.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때 높이를 제한하거든. 그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 주기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선택권을 뺏는 대신에 이런 것을 계획을 정하면서 뭐를 시켜준다고? 완화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두 개 공부하시는 거야. 내용하고 뭐하고 완화시켜주는 요거 공부하는 거야. 자, 이번 진도에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 그걸 잡는 거야. 읽어봅니다. 115페이지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밑줄 디귿과 미음이죠. 디귿과 미음의 사항을 포함 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니은의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니은이 뭐예요? 박사네.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자, 그 용도지구에서 건축물부터 가로 묶으세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게 뭐예요? 건축 제한이지.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을 계획으로 뭐 하겠다고? 대체 방금 했잖아. 용도지구 없애버리고 계획으로 대체한다고. 그러면 그 용도지구 행위 제한만 계획으로 나오면 되잖아. 그때는 다른 필수 내용이 있어 없어? 필수 내용이 필요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니은은 필수 내용이 없어. 그럼 나머지 지구단위 계획은 니은하고 뭐가? 디귿하고 뭐가? 미음이 포함돼. 디귿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치세요. 디귿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그 두 개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개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디귿이 뭔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밑줄.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자의 동그라미. 기자의 동그라미. 자, 디귿하고 시옷을 연결을 시키세요. 디귿하고 시옷. 연결. 연결. 됐어요? 보세요. 우리가 계획을 만드는 목적이 난개발 막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난개발을 막는다는 건 계획으로 뭐를 먼저 짜고 가는 거야? 기환경. 그러면 기환경이 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다 아니다? 다 내용이야. 그런데 얘들 중에 뭐만 필수라고? 요거만 필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도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필수는 뭐만 필수야? 기반시설 배치 규모. 자, 미음하고 비읍을 묶으세요. 미음하고 비읍을 묶어봅니다. 자, 미음하고 비읍은 뭐를 결정해준다? 건축물 밑줄. 칠판 보세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죠. 평면적인 계획만 수립해, 입체적 계획도 수립해. 건물 짓는 것도 지금 다 정해준다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건물 다 지어놓고 사진 찍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아시겠죠? 건축물을 결정해 주는데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준다고 그랬잖아. 건폐율도 정해준다고 그랬죠. 용적률도 정해준다고 그랬죠. 높이도 정해준다고 그랬죠. 요 높이는 뭐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뭐도 정해줄 수 있어? 배가 뭐예요? 봐봐 뭐라고 적어놨노? 배치. 그 다음에 형태 또 색채 또 건축선.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물의 배치까지 형태까지 색깔까지 건축선까지 다 정해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용근, 용롭 이거는 뭐라고?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필지에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건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얼마까지 할 건지 요거는 반드시 뭐 해줘라? 정해주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용건 용도만 들어가야 돼. 그럼 배형세 건은 필수다 필수가 아니가.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번 진도에 우리가 기억하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이겁니다. 한번 해볼까? 기환경, 기반시설만 필수예요. 건축물 중에는 용건 용로 요것만 필수예요. 배형세 건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의 90%가 잡힌 거야. 기환경하고 건축물만 잡으면 90%가 잡힌 거고 그 중에서도 필수 포함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나머지는 일단 한번 놔두세요. 한번 보셔.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이 뭐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법 76조부터 78조까지 규정과 이 법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몇 조 나오면 무슨 법액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76조 하면 무슨 법의 76조? 이 법이지. 이 법 국토계획법. 응? 그 다음에 건축법 나오지. 42조부터 해가지고 주차장법 나오지. 요 세 가지 규정을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다? 완화하여 밑줄, 맨 밑에 줄이 밑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표에 그걸 정리를 해놨네. 몇 가지 법률을 완화시켜 준다고?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법? 국계법. 국계법에서 완화시켜 주는 건 이거요. 칠판 보세요. 용도지역에서 하는 행위전 세 가지 있죠. 요거를 계획으로 짜면서 완화시켜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 요 세 개 완화시켜 주는 거야. 요게 국계법 완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법도 완화시켜 주죠. 건축법 규정은 몇 개를 완화시켜 줘? 5개. 주차장법도 완화시켜 주죠. 주차장법은 뭐 주차장 부설 주차장이겠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건축법 빼고는 세 가지 법률 뭘 완화시켜 주는지 정도 눈도장 찍어줄 수 있겠네. 국계법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아까 높이도 정해준다고 그랬습니다만 높이는 건축법 얘기니까 건축법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 건축법에 보면 디귿, 리얼이 높이 제한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이제 놔두고 우리 국계법에 완화시켜주는 건 세 개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 또 무슨 법? 주차장법. 아시겠죠? 나중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우리가 3월달부터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관한 대통령령이 밑에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서까지 박스까지 나와져 있죠. 그러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시켜 주는 내용 있죠. 요걸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자주 물어봐. 그러면 그 박스를 도대체 어떡하지? 그건 지금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뭐 했어? 내용. 그리고 뭘 시켜줘? 완화. 몇 가지 법률? 몇 가지 법률? 세 가지 법률. 그거 공부하신 거야. 그런 것을 알고 3월 달에 와야 된다고. 3월 달에 가서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기초에서 할 과정하고 심화 과정을 할 거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를 갖다가 안 한다니까. 5월 달부터 하면 된다 그러고 3월 달도 아니고 5월 달부터 하면 된다 그러고 해봐야 되는가? 내년 5월에는 된다. 내년 5월에.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안 나오면 구역이 없어집니다. 무슨 절차로 계획 만들어? 관리계획.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결정 고시한다 그러지.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 안 되지. 그럼 구역 없어져. 이번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계획대로 사업에 착수를 안 하지. 5년 내에 착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요 계획이 없어져.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규정을 보실 거야? 실효 규정을 볼 거다. 실효 규정. 관리계획 결정이 뭐가 돼버려? 실효된다 이 말이에요.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된다. 1번 지구단위 계획 미결정 미고시 이렇게 돼 있죠. 읽어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구역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제 이런 말 익숙해져야 돼.
관리계획 내용 6개잖아. 그중에 뭐를 지금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 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동그라미.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괄호 묶으세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괄호 묶었지. 그 다음 밑줄.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년 동그라미 다음날 동그라미 치세요.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갑니까? 자, 구역이 효력을 잃는 이유는 뭐다? 3년 내에 뭐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게 사유예요. 2번 지구단위 계획 동그라미. 2번에 내려갔습니다.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구역이 아니고 계획이야. 자, 그 괄호가 중요합니다만은 그 괄호는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놔두고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이번에는 계획을 결정했죠. 관리계획으로. 이번에는 5년 동그라미. 5년 이내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서 괄호 묶으세요.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5년 이내 착수를 안 했네. 그럼 밑줄.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년 동그라미 다음날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번에는 계획이 실효되는 거네. 이제 다음날 설명은 안 들어도 되죠. 우리 다음날 했습니까? 0시에 실효된다고. 다음날에 실효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효가 되면 실효고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자, 우리는 관리계획이 결정되면은 누가 고시를 합니까? 관리계획 결정되면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 실효가 되어도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 관리계획은 무조건 결정권자가 고시를 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구역에 실효고시는 돼 있죠.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위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적어주세요. 구역만 실효돼? 계획도 실효돼? 계획도 실효되지. 구역이 실효되든 계획이 실효되든 실효고시를 하겠죠.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용을 국장은 관보, 시도의사, 시장군수 하는 경우는 공보돼 있죠.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 괜히 읽은 거야. 우리는 알고 계시죠? 장관이 하면 어디 고시해? 관보 앤드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는 어디 고시해? 공보 앤드 인터넷 홈페이지. 그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고시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누구요? 그렇지, 결정권자지. 이방권자가 아니고 결정권자야. 결정권자가 실효고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일단 마무리를 짓고 자, 우리 교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계획으로 결정한 내용 6개를 공부를 하는데 6개 중에 뭐를 안 봤어? 3번, 4번을 안 봤죠? 1번, 2번, 5번, 6번. 6번은 안 봤지만은 용도구형 요거 보신 거야. 그러면 3번, 4번은 계획사업이죠. 계획사업이란 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기환경을 미리 계획으로 다 짜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난개발이 발생한다 안 한다? 기환경에 문제가 발생 안 한다. 이걸 우리는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사업은 뭘로 결정했다고? 무슨 절차로 결정했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잖아. 이거 잊으면 안 돼.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 할 때도 관리계획이 계속 나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이야. 그럼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했겠네. 결정권자는 행정청이지. 행정청이 결정권자잖아. 그럼 요 사업은 개인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지. 요거는 규모가 클 때 작을 때. 요 규모는 토지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면적이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계획사업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쫀막쫀막한 사업은 개인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안 하다? 한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허가를 받고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가 이름이 뭐다? 이 허가 이름이 개발행 허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개발행 허가는 목적이 뭐야? 난개발 막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허가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계법은 국토계획법은 내용이 두 개입니다. 제가 중간에 딱 써서 이쪽 6개를 기억해야 돼. 요 6개는 무슨 절차? 관리계획. 관리계획 절차가 뭐든가? 2번. 이렇게 했잖아. 그럼 요 6개는 행정처가 뭐를 알아야 돼? 예방권자 또? 예방권자가 몇 군데 나왔어? 3군데. 지난주에 지형도면 했죠? 지형도면 누가 만들었어? 지형도면 누가 만들었어? 누가 공법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 응? 안 하면 나중에 죽어난다니까 공법 때문에.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 50주만 받으면 되는데 말을 50주만 받으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나중에 고생은 똑같이 하고요. 기초가 돼 있는 사람들은 공법이 재미있고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고생은 똑같이 하면서 그냥 1년 내내 투들대다 그냥 1년 다 보낸다니까. (50주만) 받으면 돼. 50주 40문제 중에 몇 개만 맞추면 돼. 40문제 중에 20개 맞추면 되는 시험을 합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20개 맞추면 되는데 나머지 20개는 찍을 건데 20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려? 한 문제 1분이야. 힌트는 한 문제 1분 걸리거든. 20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려? 계산이 안 된다. 우리 시험은요 시간이 철철 넘쳐야 돼. 정상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면. 근데 대부분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그 왜 그렇다고? 그거는 이제 3월달 되면 가르쳐줘. 지난주에 얘기했지 싶은데. 이반권장 하는 게 몇 개야? 3개. 자, 결정권자는 뭐 했어? 뭐 하긴 결정했지. 결정했지. 결정권자는 결정했고 이반권장은 3개. 그러면 행정처 끝나.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 개발행 허가. 자, 우리가 지금 도시군 단위로 하잖아요. 특광 시군 단위로 하는데 여기는 이반 결정을 했거든. 그래 이반권자 결정은 잘 알아야 돼. 여기는 특광 시군 단위로 하는데 그냥 허가 받아서 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누구만 나와야 돼? 특광시장 군수만 나와야 돼. 응? 이게 1년 내내 안 돼. 특광시장 군수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책을 읽으면 계속 특광시장 군수가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는 그게 이제 환장하는 거야. 여기부터는 특광시장 군수만 나와. 그럼 허가 누구한테 받아? 계획사업으로 할 때 받아? 안 할 때 받아? 안 할 때 받지. 계획사업으로 하면 이건데 계획사업으로 하면 난개발이 안 일어난다니까. 계획사업으로 안 하니까 허가를 받고 해라 이 말이거든. 계획사업이 몇 개예요? 계획사업이 몇 개예요? 3개잖아. 3개. 요 3가지 사업을 할 때는 개발행 허가라는 게 없는 거야. 자, 우리 개발행 허가는 자, 크게 3개 공부합니다. 일단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이걸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자, 허가 대상에 해당되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대상에 해당되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지. 대답하기 쉽고 그런 건 아니죠. 어? 뭐 질문 같은 걸 해야 대답을 하지. 뭐 이런 거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이제 갓 유치원 졸업한 초등학생이야. 유치원 졸업한 초등학생. 요즘 초등학생들 손수건 달고 다녀 안 달고 다녀? 예전에 국민학교 들어가면 손수건 달고 다녔어. 왜 달고 다녔을까? 코타크라고. 예전에 국민학생들 8살 되면 아니 애기야 애기. 근데 지금은 유치원을 다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기 때문에 이제 애기가 아니라니까. 특광시장군한테 허가를 받아.
자, 여기서 동그라미 2개를 더 공부를 해요. 그래서 개발행위가는 동그라미 3개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요 3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개발행위가예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봅니다. 121페이지. 허가권자 누구요? 우리는 지금부터는 전부 특광장 군수예요. 우리 국회법에는 허가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무조건 특광장 군수한테 받아. 왜? 이 법이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 법이라고.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 법.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허가 대상의 개발행위가 나오죠. 다음에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단 밑줄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는 그걸 하지 않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계획사업을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허가를 받는 대상이 몇 개가 있어? 6가지가 있지요. 그 6가지를 기억하는 게 이번 전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6가지 중에 요 4개는 공사를 하는 거고요. 2개는 공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공사하는 거 몇 개? 4개. 공사 안 하는 거 몇 개? 2개. 요걸 구분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뭐 마음은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5분 쉬었다가 개발행위가 가겠습니다.